안녕하십니까. 빌딩 매매, 건물 매매 TV 빌딩을 부탁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 건물 잘 파는 법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 관리 부분입니다. 건물 관리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보수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물에 갔는데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냄새가 나고 또 노후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조명이 막 꺼져 있고 타일이나 벽돌들이 깨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물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보통 어디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악취 문제, 화장실, 청결 문제, 건물의 깨끗한 인테리어 상태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 관리를 꼼꼼하게 해 두셔야 매수자가 건물을 보러 왔을 때 호감도가 상승합니다. 호감이 떨어지는 건물들은 별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리모델링을 하려고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매수자에게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관리하거나 건물에 손대고 싶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법 개조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처리들 번거롭고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불법 개조물의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서 깔끔한 상태에서 매각하시는 게 적정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문제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상태를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게 뭐냐면요, 매수자의 용도에 따라서 일부 명도가 필요하거나 전체 명도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대차 기간과 계약 종료 기간을 잘 파악해 두어야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내가 임차인들이 언제 계약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나가는지도 모른다면은 실제로 매수자가 나는 당장 이 한 층, 두 층은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건물이 임차인이 언제 나갈 수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곤란하겠죠. 계약 첫 한 시점에 따라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 동안은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을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에 1층에 매장을 해야 되는 매수자가 있다고 했을 때 1층의 계약기간이 아직도 3년, 4년, 5년 남았다. 이럴 경우에는 비용을 들여서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 한 비용들을 지불해주고 내보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 부분을 상쇄시켜줄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건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임대차 계약 상태를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평소 건물 관리나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물 관리나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종합소득세에 신고하실 때 필요경비로 인정도 받으실 수 있고 세금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매도 차익 실현을 위해서 세무사와 항상 긴밀히 상의하고 검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매도하실 때 증여를 하신다거나 상속을 하신다거나 양도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이 세금을 대비해 놓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건물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전략들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축 부지로 팔 건물이라면 임차인 명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이건 신축 부지로밖에 팔 수 없다, 건물을 허물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내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건축했을 때는 나가는 걸로 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거나 재소존화의 서류를 준비해 두시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나에게도 수익이 남지만 매수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시세로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이 컨디션이 비슷한 조건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A는 적정 시세로 나왔고 B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내 건물이 A라면 건물 B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인해서 내 건물이 더 빠르게 팔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건물이 B라면 적정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A라는 건물이 잘 팔 수 있게 도와주는 비교 대상의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욕심을 부리시는 것보다는 적정 가격에 매수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 건물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턴트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컨설턴트를 알고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설턴트에 따라서 같은 건물도 더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잘 못 파는 건데 팔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컨설턴트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컨설턴트, 믿을 수 있는 컨설턴트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매각이 진행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보통 건물, 빌딩들을 매매하실 때는 로컬 부동산보다는 빌딩 매매 전문 중개법인이 유리합니다. 로컬 부동산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나쁜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컬 부동산 분들은 보통 주택 임대라든지 상가 임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들, 다세대 주택들 이런 것들의 매매를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면은 건물의 경험이 없고 빌딩 매매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실전에서 건물 매매를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로컬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매수인이 한정돼 있겠죠. 보통 중개법인에서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설턴트들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로컬 부동산 같은 경우에 연간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마케팅 비용으로만 수억 원의 지출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컨설턴트 분들 각각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블로그나 카페나 다양한 매체, 광고, 신문, 온라인을 통해서 각각의 또 마케팅을 펼치기 때문에 유입되는 매수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물을 좀 더 빠르게 매각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빌딩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법인에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 건물 잘 파는 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 관리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보수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상태를 상세히 관리해서 임차 기간과 계약 종료 기간을 잘 파악해둔다. 세 번째, 평소 건물 관리나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꼭 세금 계산서 처리하거나 영수증을 챙겨둔다. 네 번째, 매도차익 실현을 위해서 세무사와 긴밀하게 검토한다. 다섯 번째, 신축 부지로 팔 건물이라면 임차인 명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다. 여섯 번째, 나에게도 수익이 남지만 매수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시세의 매물을 내놓는다. 일곱 번째, 건물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턴트와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네, 오늘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